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연구성과 발표회에 사회를 맡게 된 이에스더 과장입니다. 이 행사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행사장 내에는 5명 이내의 인력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고 이기민 관장님의 축사가 있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님의 성과 발표회 소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조사 결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부로는 제1회 노인인권 경진대회 추진 경과보고 및 우수기관 소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개를 마친 후에는 경진대회 최우수상 사례 발표로 부천시 소사노인 전문요양원 김재석 원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구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 경기 서부 권역 6개시 노인장기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과 직무 환경이 인간 존중 돌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종사자분들께서 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를 위해 운영법인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이화순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관계상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입니다. 먼저 경기도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지난 6월 진행한 노인 인권존중 케어 경진대회 결과를 공유하고 인간 중심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기민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 보고는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인간 중심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 내에 입소하신 어르신들과 돌봄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을 통해서 경기 도민의 돌봄 기본권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공공성이 강화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현주 관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대표님의 인사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돌봄의 돌봄을 더하자는 가치와 함께 인권 중심의 돌봄 케어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기민 관장님께서도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기민 관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관심이고요.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어르신들의 돌봄 문화를 생각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르신 돌봄 문화의 개선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님을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신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노인 요양시설 직원분들께서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결의로 힘을 모아주셔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에 미안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여러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20년 4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로 돌봄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친인권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관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구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현주 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권 감수성과 직장 근무 환경이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조사 내용, 연구 분석 결과, 결론 및 합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 및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전체 학대 건수 중 노인 요양시설 학대 건수가 5.4%이었으나 2019년에는 9.3%를 차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적 정부의 인권 보장을 위한 책임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노인복지법 시설 인권 매뉴얼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간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직장 근무 환경 정도를 확인하고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첫 번째,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중심의 조직 환경 기초자료 제공, 두 번째, 인권 기반 인간 중심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행동 제시, 세 번째, 노인 요양시설 인권 침해 및 학대를 예방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표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이 인간 중심 돌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번째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직무 요인과 조직 문화 요인이 인간 중심 돌봄에 미치는 영향 검증, 세 번째,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체감 효과 및 학습 동기가 인간 중심 돌봄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간 중심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변수들을 찾아내어 효과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 개요입니다. 연구기관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조사 지역으로는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김포시, 경기 서부 6개 지역에 노인 요양시설 17개 대상 종사자 435명의 선생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개요입니다. 모집단은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이며 표본 표집으로는 경기 서부 6개 권역 지역별 층화 표본 추출법으로 층화된 집단을 상대로 단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설문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독립변수로 인권 감수성, 조직문화 요인, 종속 변수로 인권 중심 돌봄의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 및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 후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표본의 표집은 경기 서부 6개 권역 노인 요양시설 대상 층화 표본 추출법으로 층화된 집단을 상대로 단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1개 시설에서 10명에서 30명의 선생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SPS 22점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 감수성, 조직 문화, 인간 중심 돌봄의 수준 파악을 위해 빈도 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지 분상 분석, 상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 돌봄 관련 영향 요인으로는 인권 감수성, 직무 스트레스, 조직 문화, 인권 교육 횟수 및 변화 인식 정도, 학습 동기 정도를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위, 노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 현시설 근무 경력, 입소자 정원의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 감수성 측정 도구입니다. 인권 감수성 측정 도구는 국가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성인용 도구로 개발한 인권 감수성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인권 감수성 검사 에피소드로는 노인의 결혼할 권리, 장애 후에 교육받을 권리,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한 권리,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에피소드 척도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란 조직의 가치관, 규범, 관습, 행동, 유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입니다. 퀸 맥클레스의 경쟁 가치 접근, 조직 문화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합리 문화는 사명, 과업 문화라고도 말씀드리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목표 지향적 행위, 조직의 유연성 중시,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보다는 가업과 실적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 발전 문화입니다. 혁신, 적응 문화라고도 하며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치관, 규범, 신념 강조,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다음은 집단 문화입니다. 동종 문화, 관계 지향 문화라고도 하며 조직의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중시, 구성원 간 신뢰 중시, 배려를 통해 조직의 헌신을 유도하는 문화입니다. 네 번째로 위계 문화는 관료 문화이기도 하며 조직 효과성 기준을 안정성에 두고 있으며 업무 수행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규정과 절차, 법규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보다는 관행 및 관습에 치중하는 문화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간 중심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중심 돌봄이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며 노인의 선택권과 자유권을 확대하고 노인을 위한 돌봄의 질을 향상하며 거주 노인과 직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집과 같은 지식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정 도구로는 개별화된 돌봄의 7문항이며 조직 및 환경적 지지 문항, 여성 문항 총 13문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모형입니다. 독립 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직무 요인, 조직 문화 요인, 인권 감수성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종속 변수로는 인간 중심 돌봄으로 개별화된 돌봄, 조직 및 환경적 지지의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가설입니다. 첫 번째 연구 가설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과 두 번째 연구 가설로는 직무 요인은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 연구 가설로는 조직 문화 요인은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번째 가설로는 교육 요인은 인권 교육 체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집값을 제외한 423명 기준 여성의 응답은 391명으로 91.6%로 조사되었고 종사자의 연령으로는 48.5%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설문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63.2%를 차지하였으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기타 직업군이 11.7%,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12.4%의 응답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답자의 학력입니다. 고졸이 51.5%, 전문대졸이 13.8%, 대졸이 16.6%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답 선생님께서는 3년 미만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이 26.9%,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6.7%, 10년 이상이 13.3%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현 근무 기간의 경력으로는 3년 미만이 48.9%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5%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답한 선생님이 다니시는 시설 규모의 내용입니다. 30명 이상 60명 정원의 시설이 23.1%,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입소의 노인의 시설의 선생님이 16.7%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변수의 기술 통계입니다. 본 문항은 리커트 척도 5점 기준의 만점으로 직무 스트레스의 평균은 3.29, 하위 용역인 역할 갈등은 2.68, 역할 모호는 4.17, 역할 가단은 3.01의 평균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 문화 특성의 평균은 3.22, 하위 요인인 합리 문화 3.07, 발전 문화 3.12, 집단 문화 3.58, 위계 문화 3.03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 감수성의 하위 요인인 상황 지각 평균은 1.90, 결과 지각 평균은 2.06, 책임 지각 평균은 1.78입니다. 다음은 인간 중심 돌봄의 평균은 3.64이며 하위 요인인 개별화된 돌봄은 3.58, 조직 환경적 지지는 3.71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 횟수의 평균은 3.57이며 3회 이상 교육을 실시받으신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2.59, 인권교육 체감 효과는 3.86, 학습 동기는 3.9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간 중심 돌봄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입니다. 인간 중심 돌봄과 관계가 있는 변수는 교육 횟수, 교육 필요성, 학습 동기, 인권 교육 체감 효과, 위계 문화, 집단 문화, 발전 문화, 합리 문화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학습 동기, 인권교육 체감 효과, 집단 문화는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 돌봄 변수와의 상관관계 변수로는 역할 과다 스트레스, 역할 모호 스트레스, 역할 갈등 스트레스로 이 중 역할 과다 스트레스가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 감수성의 책임 지각 능력 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영향이 있는 상관 변수로는 학력, 직위, 노인복지 근무 연수, 교육 필요성, 역할 과다, 인권 교육, 체감 효과, 학습 동기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위에 따른 인간 중심 돌봄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직위 그룹별 인간 중심 돌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F는 4.221, 유의 학렬 P값은 0.001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직위 그룹의 인간 중심 돌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 분석을 통해 시설장, 상급 관리자 집단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집단보다 인권 중심 돌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근무 경력에 따른 인간 중심 돌봄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 연수 그룹별 인간 중심 돌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F는 4.254, 유의 학렬 P값은 0.006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노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 연수 그룹의 인간 중심 돌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 분석을 통해 10년 근무 경력 집단이 인간 중심 돌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3년에서 5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낮은 인간 중심 돌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 체감 효과에 따른 인간 중심 돌봄 수준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인권교육 체감 효과 그룹별 인간 중심 돌봄 평균 차이 검정 실시 결과 F는 22.707, 유의 학렬 P값은 0.00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최소한 하나의 인권교육 체감 효과 그룹의 인간 중심 돌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 분석을 통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인간 중심 돌봄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 체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하여 체감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투입하여 위기적 회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 횟수, 노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 연령이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분석은 공치 한계가 0.10보다 크고 VIF가 10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인간 중심 돌봄 수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투입하여 유기적 회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위, 교육 횟수, 인권 교육 체감 효과, 학습 동기 변수가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분석은 공치 한계가 0.10보다 크고 VIF가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공송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임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책임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합리 문화와 교육 체감 효과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한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 외 모든 변수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무의미한 독립변수가 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모형 5개를 분석하였습니다. 모형 1은 직무 스트레스인 하위 요인인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역할 가다를 투입한 결과 모두 유의 확률이 0.00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역할 갈등과 역할 가다는 부의 영향, 역할 모호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형 2에서는 위계 문화가 유의 확률 0.209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무의미한 독립 변수입니다. 모형 3에서는 위계 문화와 인권 감수성 하위 영역인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모두가 유의 확률 0.05보다 크므로 모두 무의미한 독립 변수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모형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중심 돌봄 수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의 영향 변수로는 역할 모호, 발전 문화, 집단 문화의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역할 갈등, 역할 과다, 합리 문화 변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분석은 공치 한계가 0.1보다 크고 VIF가 10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채택 여부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인권 감수성 상황 지각 능력은 인간 중심 돌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권 감수성 결과 지각 능력은 인간 중심 돌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권 감수성 책임 지각 능력은 인간 중심 돌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 가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직무 요인은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역할 갈등의 직무 스트레스는 인간 중심 돌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역할 가다의 직무 스트레스는 인간 중심 돌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되었으며 역할 모호의 직무 스트레스는 인간 중심 돌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구 가설입니다. 조직 문화 요인은 인간 중심 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합리 문화 수준은 인간 중심 돌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발전 문화 수준은 인권 중심 돌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되었으며 위계 문화 수준은 인권 중심 돌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되었고 집단 문화 수준은 인권 중심 돌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설입니다. 교육 요인은 인권 교육 체감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에서는 인권 교육 횟수는 인권 교육 체감 효과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 복지 근무 연수는 인권 교육 체감 효과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사자의 연령은 인권 교육 체감 효과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론 및 합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경기 서부권역 6개 시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 인권 교육을 받으신 종사자분들께서 인권 감수성의 변화와 또 직장의 내 직무 환경이 인간 중심 돌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7개 기관 435명의 종사자분들이 성실히 조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연구 사업의 발표회를 오늘 진행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노인 교육으로 인하여서 인권 존중 돌봄 의식이 확산되고 그리고 또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주 관장님께서 결론 및 제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요양시설 직원의 근무 환경이 인간 중심 돌봄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경기 서구 번역 노인 요양시설 직원 435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의 방식으로 위계적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요양시설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역할 갈등, 역할 과다, 조직 문화는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 실시 횟수, 노인복지 분야 근무 연수, 직원의 연령은 인권교육 체감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인권 감수성 측정 도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 감수성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인권 옹호에 대한 능력을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습니다. 선행 연구 자료와 본 연구조사 결과 직종에 따라 인권 감수성의 의식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조사 노인 요양시설 직원분들의 책임 지각 평균은 5점 만점에 1.7점이었으며 선행 연구 간호 대상자 책임 지각 2.40, 사회복지기관 직원들의 책임 지각 평균은 4.01, 경찰관 대상 책임 지각 평균은 2.5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인권 감수성 평균은 1.92점으로 100점 만점 한탄하면 23점으로 노인 요양시설 직원의 인권 감수성은 선행 연구의 인권 감수성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조사에서의 인권 감수성의 평균 점수가 낮게 측정됨으로써 인권 감수성 독립 변수가 인간 중심 돌봄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 대상 선행 연구에서는 인권 감수성과 조직 문화의 관계는 조직 문화 하위 요인인 합리 문화에서 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의 합리 문화는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불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본 조사 설문 응답 시설 내에서의 합리 문화의 특성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의 한계입니다. 연구는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6개 지역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 노인 요양시설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 감수성 척도를 노인 요양시설에서 접할 가능성이 있는 5개의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인권 감수성 에피소드의 값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돌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위, 노인복지 분야 근무 경력, 직무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 인권 교육, 체감 효과, 학습 동기, 조직 문화로 합리, 발전, 집단, 위계 문화, 인권 감수성으로
상황, 결과, 책임, 지각 변수 이외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국책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100% 출원하여 설립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속 기관으로서 노인장기 요양시설 공공서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노인 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 인력을 확충하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조사 결과 역할 바다는 인간 중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희생, 봉사, 헌신만으로 인간 중심 돌봄 서비스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인 요양시설 인력 가산 제도를 뛰어넘어 실질적으로 고품질 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 배치 기준 제도를 보완을 통해 입소노인 인권과 돌봄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 중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 직종, 근무 연수, 교육 횟수에 따라 인권 감수성과 돌봄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직종과 근무 연수를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주도형 교육훈련의 새로운 방식으로 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 요양시설 내에서 인간 중심 돌봄 실천을 가지고 오기 위한 친인권적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합리 문화는 인간 중심 돌봄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리 문화는 목표 지향적 행동, 사명의 책임을 다하는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 요양시설은 내 외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그 시설 간의 조직 문화를 통해 시설 내에서 입소 노인의 돌봄 기본권을 보장해 드리는 등 노인의 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권 감수성과 직장 근무 환경이 인간 중심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주 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한 제1회 노인인권 경진대회 추진 경과보고 및 우수기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부천시 내 130개 장기요양 기관들 대상으로 사무 이탈과 휴머니튜드 발표 사례를 주제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였고 그 중에 우수 사례 8건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수기관 수상 사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전달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우편으로 상장과 상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먼저 최우수상 부천 노인 전문 요양원 휴머니투드 케어로 인한 노인 삶의 질 향상 사례로 수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레의 집 요양원에서 냄새 없는 요양원 만들기로 수상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너싱홈 베터 라이프에서 201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욕창 발생률 0의 유지 비결이라는 사례로 최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차오름 재활요양원에서 폭력성을 보이는 어르신의 탈기저귀와 자립보행 희망을 통한 자존감 찾기라는 사례로 수상하셨습니다.
부천 시립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효과적인 욕창 관리라는 사례로 수상하셨습니다. 까치울 요양원 상동정에서 병화는 서서히 찾아온다라는 사례로 우수상 수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부천 상광 전문 요양원에서 와상노인 탈시설 침대를 위한 실천 사례라는 주제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행복나무 요양원에서 냄새 없는 요양원이라는 사례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수기관 실천으로 인해 수상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립 노인요양센터, 그리고 김포 실로원, 그리고 영남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노인 인권 존중 케어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부천시 소사노인 전문 요양원의 김재석 원장님께서 가사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원래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미리 사전에 영상 촬영을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사노인전문요양원 원장 김재섭입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휴머니티드 케어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휴머니티드 혁명,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실천 사례입니다. 휴머니티드 케어로 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욕구 사정에 기반한 와상, 준하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목적은 어르신들의 잠도 능력 활용과 우울감 감소 및 자존감 향상입니다. 이게 목표는 휴머니티드 케어를 통해 어르신들의 존엄성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어르신들의 치매 행동 감소와 신체 기능의 향상입니다. 저는 휴머니티 케어 실천의 사례로 먼저 문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얼마나 자주 발생하며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네 번째,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이 일을 위해 인수인계를 통하여 어르신 상태 파악 및 어르신들의 행동 변화 관찰에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사무실 회의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상태 변화 체크에 주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준하상 어르신들의 장시간 침대 생활로 인한 치매 환자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시며 또한 의욕저하, 우울감 등이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며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준아상 어르신들은 입소 이전부터 발생되어 있었고 혹은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수명의 다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에 대한 미치는 영향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잔종 능력의 저하 상실, 우울감 증가와 대화의 단답화 및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적어지며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이 돌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개선 활동을 모색하였습니다. 개선 전략으로는 누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요양보사, 각 영역의 전 직원, 언제, 각 영역별 활동 시, 회원, 요양원 내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모색을 하였습니다. 전 직원
개별로 어르신을 파악할 수 있는 꼼꼼 메모를 통해 어르신들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며 서로 공유하고 보호자 면회나 통화 시 상태를 전달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급여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케어 시 수평으로 눈을 맞추며 케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부드럽고 천천히 만지며 친절한 애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 단답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대답과 반응을 유도하며 감정표현,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잔존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어르신께 걸음을 유도하고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강제적인 케어보다 인간적인 존중을 해드리며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케어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개선 활동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마주치며 케어를 준비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케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동의하지 않을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 동의를 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꼼꼼 메모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단어나 행동들을 적어 직원들 간에 공유하여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행하고 있던 개별 맞춤 케어 유지 및 보완하여 상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사 시 거실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잔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준아상 어르신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눈을 맞추며 손을 잡고 행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반응을 유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휴머니티드 케어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의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선활동 사례입니다. 저희는 보신 바와 같이 꼼꼼 모의를 통해서 각 어르신들의 특성 파악, 문제 행동, 어르신들의 감정 변화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기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판에 적고 있습니다. 기록하여서 그걸 통해서 어르신이 어떠한 감정 변화를 보이시는지 상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 케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어르신들의 욕구에 대해서 평가해서 모든 종사자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맞춤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휴머니티 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활동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어르신들의 대화에서 단답형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는 어르신들께서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 거실 프로그램 참여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이 향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답형 부정적인 대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효과로 긍정적인 대답, 표정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잔존 능력 유지 및 활용 및 신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스스로 식사하기, 보행하기, 양치하기, 옷 벗기, 모든 일상생활이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꼼꼼 메모 활용을 통한 어르신들의 상태 파악 및 치매 행동 파악, 개별 어르신들의 휴머니티 케어를 적용하여 서비스에 적용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의 효과의 실천 사례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 증세가 심해서 단답형, 부정적인 대답을 많이 하시고 스스로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휴머니티 케어, 말하다, 보다, 서다, 만지다를 적용해서 거실 식사를 유도하고 거실 운동을 한 결과 대답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다리 힘과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어르신의 송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매 증세가 심해서 감정 표현이 적으시고 잘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휴머니티 케어를 통해서 거실 식사 및 프로그램 참여가 빈번해지고 적응을 잘 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자주 하시고 나누시며 눈을 마주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시고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 어르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어르신도 치매 증세가 심해서 케어 시 때리고 꼬집고 물고 핥히고 폭력적인 행동이 자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휴머니티 케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투로 케어의 동의를 구하며 진행하여서 어르신이 케어 시 방어적인 모습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며 잘 웃어주셨습니다. 이런 실천 사례를 봤을 때 보다, 말하다, 서다 이런 휴머니티 케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심신의 안정 또한 많이 안정이 됐고 폭력적인 성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기능 개선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활동 실천 사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정사 선생님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거동에 불편함이 많으셨습니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어르신이 스스로 워커를 미시고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우울한 어떤 그런 어르신이 휴머니티 케어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휴머니티 케어를 통해서 어르신의 심리적인 안정, 언제나 웃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소사노인 전문양원의 결론 및 제언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응적인 표현보다 케어보다 휴머니티 케어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치매 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요양원에 맞는 질 좋은 케어 방법을 찾아 개별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항상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이 중심인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머니티드 케어에 기반으로 한 인권 존중을 실천하시는 소사노인 전문 요양원 김재석 원장님의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발표하신 사례와 또 저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신 많은 분들도 우수한 사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노인 인권 존중에 기반한 많은 분들이 케어를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수 사례들을 더 많이 알려서 노인 인권 중심의 돌봄 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에 있어서 중간에 저희 행사 링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링크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니까 오전에 놓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 서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준비한 연구 성과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서구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인권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을 통해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2020년 5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